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새벽 3시부터 이게 뭐 하는 꼴인지 항상 늘 저 FMC 회의 발표 또 뭐 파월의 인터뷰 내용 듣다 그 한 줄 들으려고 아 피곤한 아침입니다. 매둘기다. 여러 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파월은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매둘기다. 겉모습은 매인데 속살은 비둘기인 매둘기다. 그의 발언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대표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리도 거의 안정을 찾고 금 빠지고 이건 매둘기다. 그 다음에 유가도 빠지고 따라서 이번 시장에서 파월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는 너희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고 관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속도도 늦어질 것이고 4번밖에 안 남았는데 2번 인상?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결국 7월 내 6월에 CPI 보고 9월, 7월 아니면 9월, 11월 이 3번, 네,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둘기로 저는 봤습니다. 따라서 FOMC 이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투자 전략인데요. 어제 우린 두 가지 쇼크가 있었죠. 중국발 2차 전지 시장의 미국 진격에 대한 쇼크.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에서 집단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 이걸로 해서 잘 올라가던 주식시장이 고평가라는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다 부러진 거죠. 이렇게 부러졌을 때 우리의 대응책은 뭔가?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파월의 이 발언보다 FOMC 회의보다 오히려 어제 일어났던 두 사건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그 쇼크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 거냐, 일시적으로 회복하다 다시 쓰러지는 가능성도 없는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FOMC 발언과 파월의 발언은 거의 중요치 않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두고 간단하게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근데 금융시장 주가를 보면 다우는 쭉 빠지다가 살짝 또 파웰의 발언 이후에 올랐다가 다 막판을 밀어버린 거 0.68. 나스닥은 오르다가 밀었다가 다시 막판에 끌어올리는 거 0.39% 상승. S&P 500은 0.08% 상승. 막판에 살짝 올려놓은 거 보고 제가 웃었는데 그나마 이 정도면 저는 소스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 어제 CPI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것들을 미리 선반영된 그런 부분이 많이 굉장히 강했다. 따라서 실제로 사건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이익 실현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보합 혼조로 마감을 한 그런 미국 시장의 오늘 아침 종가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인 점도표가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반응 가지고 5.25인데 5.55, 5.75, 6%까지도 나오면서 점도표가 크게 쇼크로 나타났는데 저는 이거 트릭이다. FOMC가 속살은 좀 금융 긴축을 좀 완화시켜주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또 치고 올라올까봐 점도표를 가지고 시장의 길을 누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점도표는 트릭이다. 어제 중요한 건 중국발 2차 전지 쇼크죠. 네. 물론 이 기업이 작년 올 4월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건설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폭스바겐 27%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아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는데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경종을 한번 올린 것 같아요. 너무 고평가다. 네, 에코프로 이제 80만 원 그때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한번 부러졌는데 과연 이 부러진 것이 오늘 얼마나 회복을 할 것인지 회복했을 때 우리의 전략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일부 좀 팔아줘야 될지 이게 이제 저 중요한 미시적인 투자 전략이죠. 네, 어제 모 네이버발 카페에서 매도 쇼크가 나왔다. 반님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우한이 전부 같이 가서 샀다가 이제 연장이 안 되면서 미수라도 신용이 연장이 안 되면서 이 사단이 났다. 카페 주인이 기존의 꾼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횡행한 그러한 소식이 들립니다. 뭔가 시장이 부러질 때는 항상 이런 생각잖은 유탄이 날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한번 일단 가지가 부러지면 붙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견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팔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썸머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5분 응선에서 7분 응선 가는데 한 번 유탄을 맞았다가 다시 빼겠다가 마지막을 향해서 한 번 더 갈 가능성.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면 견뎌야 한다. 두 번째, 나는 주로 단기로 달게 쪼개쪼개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오면 좀 30% 정도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라. 자기 투자 전략과 자기 생각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여름 썸머랠리는 7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한 달 정도 더 유지를 하기 때문에 백을 했다가 다시 2분기 실적 발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따라서 오늘 AMD,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종목들이 이 CPU, GPU, AI 관련 기업들은 빠지지 않고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이어런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14%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선별된 종목들 그리고 미래를 먹여서 챗GPT, 생성 AI 이러한 관련 주식들은 시장에서 부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테슬라가 살짝 오늘은 부러졌는데 뭐 살짝 조정은 당연합니다. 14일, 15일째 상승은 심한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썸머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썸머랠리도 일부 부러져서 살짝 상처는 났지만 뒤로 뺏겼다가 앞으로 한 번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봅니다. 금리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FOMC 10회 연속 인상 뒤 만장일치 금리 동결. FOMC 올해 최고 금리 5.1에서 5.6, 2의 추가 인상 시사. 미국 5월 PPI도 전년비 1.1%로 2년 내 제소폭. EU가 203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 이 부분은 우리 성일 하이텍이라는 세비캠 오늘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 아침 기사였습니다. 빌 게이츠 중국서 시진핑과 면담회장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해도 속으로는 뭐 미국의 기업가들이 지난번 앨런 머스크도 중국에 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싸움하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기업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전혀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꼴이 이게 뭔지 정말 분통을 터지는데 분리를 하든지 전략을 세우든지 언젠가는 한번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결국 자국의 이익이 먼저이지 한국과 같은 나라를 도구로 불쏘시개로 이용할 뿐이지 나중에 서로 악수하고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한국 같은 기업들이 다 두들겨 맞는 거죠. 우리를 왜 대만처럼 중국과 고립으로 쓰는 전략을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좀 얕고 여우처럼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 CEO가 중국서 전기차 충전소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에 부자들의 해외 이탈 급증이 전망된다. 근데 중국은 다 막을까요? 이 말은 뭐 중국을 잘 모르고 한 소리인 것 같아요. 글로벌 주택시장 침체의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길게 보면은 경기는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 않고 CPI도 천천히 내려올 그런 가능성.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2%까지 내려오면 되죠. 한 매달 YY기로 0.4에서 0.3씩 빠진다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630에 1.8이 빠지면 4%에서 1.8이면 3.2 아닙니까? 운 좋으면 2%까지 충분히 CPI는 느긋하게 잡을 수 있다. 따라 CPI는 우리의 관심거리에서 벗어 던져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생성 GPT, AI 이러한 미래의 먹거리들이 엔진을 꺼트리지 않고 이 여름 썸머 랠리장에서 지속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엔비디아와 AMD와 인텔과 그 다음에 테슬라가 과연 엔진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모습을 뚜벅뚜벅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코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6월 점도표를 찍은 거죠. 네, 6에서 6.25도 한 분 나오시고 5.75에서 6%도 두 명이나 나오시고 9분이 5.5에서 5.75에 걸려있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어제 전도표 쇼크의 속살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22세기, 1세기도 22세기 첨단 시대에 이런 점 찍어서 자기 의사를 보이고 여기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이 아날로그의 끝판왕인 이 점도표 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이나, 물론 시장에 안내를 하고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2번 올린다는데 달러 지수는 103.1점, 103이 깨질 정도로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시장은 미국 FOMC의 전도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0.14% 하락하며 2.8%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721, 1.9bp 겨우 올랐고 10년짜리는 4bp나 빠졌습니다. 3.8. 따라서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2번 인상하는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면 달러 강세, 채권금리 상승, 금값 상승, 이러한 안전자산, 플라이트 퀄리티 자산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속살을 들여봐야 되는, 속살은 금리 2번 인상 어려울 것이다, 올려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경기가 살짝 슬로우해지고 침체가 오면 한 번 정도는 오히려 내릴 것 같다, 이 가능성에 시장을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나타나는 게 나스닥이 기존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기술주가, 성장주와 미래 먹거리주에 대해서 금리 하락에 그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WTI는 0.84나 하락하며 6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큰 무기가 WTI, 에너지 가격 하락이 지금 CPI를 그나마 짓누르고 끌고 내려가는 거죠. AMD는 2.25% 상승. AMD가 새로운 GPU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먹혀 들어갈 가능성,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고객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AMD 127달러를 다시 해보겠는데 AMD 목표 가격은 200달러다. 시가총액 500조에 도전할 것이다. 테슬라는 오늘 모처럼 빠져서 0.74%, 모델 Y 가격을 250달러 인상을 했죠. 세 번째, 이러한 것들 그 영향보다는 너무 신매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달려오는 데 대한 반감이다.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애플은 0.035% 상승, 엔비디아가 4.81%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1조 달러를 회복하고 거인의 모습, 킹의 모습을 되찾는 거죠. 네, 500달러까지 엔비디아는 고고다. 엔비디아의 500달러에 도달하면 저에게 커피들을 한 잔씩 사시오. TSMC 0.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4% 상승, 메타 플랫폼 0.75% 상승, 노블록스 2.33% 하락. 노블록스가 유탄을 좀 맞았네요. 비트코인은 25,256달러, 마이너스 2.28. 지속적으로 미국의 CTC죠. 네, 미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길들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25,000달러 근처을 사서 다시 28,000달러에 파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비둘기도 매도 아닌 매둘기가 파웰의 본성이다. 일단 시장은 어제 상승 후 오늘은 이미 3만 원과 생각보다 높은 점도표 쇼크로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 S&P500도 상승을 했죠. 그러나 나스닥 기업 중 앞에 언급한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반도체, GPU,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 썸먼델리의 핵심 코어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어제 한국 시장은 2차전지 쇼크, 모 네이버 카페발 집단 매도 쇼크, 고평가에 대한 자정작용 등으로 홍역을 치는 하루였다. 저도 어제 좀 많이 터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터졌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일정 과거 경험상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붙는데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확 치고 올랐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싶은 사람은 오전장으로 해서 올라오면 좀 줄이고 쉬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이 썸머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직진으로 바로 45도 각도, 90도 각도로 우상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살짝 백으로 밀렸다가 다시 위로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중기적으로 보면 이 중기적이라는 기간이 7월 중순까지 썸머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따라서 나는 이것저것 단타 위주가 아니고 나는 뚝심 있게 가는 스타일이라면 참고 견디고 눈 감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일부 종목의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 일단 현금 마련을 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한다. 처음에 이거를 썼다가 좀 생각을 바꿨죠.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라. 한국 시장은 바로 회복하기에 너무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것이다. 쉬어가는 게 많이도 아니고 일주 정도, 한 주 정도 쉬면 다시 썸머랠리의 에너지와 기운을 모으고 다시 우상향으로 정직진할 것이다. 미국의 핵심 코어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중원부원 하지만 결론은 클리어하죠. 중장기적으로는 썸머랠리가 남아있다. 7월 중순까지, 7월 말까지 또는 길게 연장하면 그때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엉덩이 좀 무겁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추천한 전략. 두 번째, 난 단타로 단기 쪼개가는 사람은 오늘 좀 올라오면 좀 줄였다가 다시 빠지면 사라. 이게 또 단기 전략을 위주로 하는 친구들에 대한 제 조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생각으로는 크게 어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반등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안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등해서 올라올 확률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맞게 전략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천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안에 대안과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FMC의 여러가지 지표 발표에 어제 한국 시장의 그 난리에 머리가 복잡한 하루를 지나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 시작 전에 잘 정리하시고 내가 견딜 것인지, 일단 올라오면 팔고 좀 단기적으로 쉬었다가 빠지면 다시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생각이 깊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